상식 한바퀴를 사랑해주시는 상식이들, 하이! 이번 시간에는 지금은 사라진 가게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프랑스의 할인점, 명칭은 사거리라는 뜻이고 1963년에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탄생한 까르푸는 의료 소매업을 하는 프로니로 일가와 식료품 도매업을 하는 도포레이 일가가 공동으로 창업했다고 하며, 파리 근교에 처음 매장을 만들 때 5개의 길이 교차하는 점포에 위치한 것에 착안, 교차로란 뜻의 이거라는 이름이 붙었고, 까르푸는 식료품, 의료, 잡화 등을 한 곳에 모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셀프 서비스에 의한 구매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소매업을 시도해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으며, 까르푸가 시도한 방식은 슈퍼마켓과 할인 판매점, 선고 소매업의 장점만을 결합한 하이퍼마켓으로서 이러한 업태는 세계 최초였죠. 1994년 현지법인 한국까르푸 설립 후 1996년 7월 29일 부천시 중동 신도시에 국내 진출 1호점인 중동점을 개장한 이후 신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었고, 당시 대한민국의 할인점이라는 개념이 막 생겨날 때 등장하였으며, 코스트코와 달리 점포도 많았고 더군다나 신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점포가 등장했고, 할인점의 개념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할인점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하였던 시기였고, 경제 행사로는 4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던 이마트 정도였죠. 까르푸는 할인점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직접 투자로는 국내 진출, 외국 기업으로는 사사한 최고액인 1조 2천억 원을 한국 땅에 쏟아 부으며 매장을 확대시켜 나아갔고, 국내 수익금과 본사 자금을 지속적으로 한국에 재투자하여 2001년에는 최고 외국인 투자기업상을 받을 정도였죠. 2000년 말까지 19개 매장을 열어 1위인 이마트와 선두 자리를 다투었으며, 한국 진출 10년 만에 매장 32곳에 직원수 7천여 명을 거느리는 대형 유통업체로 성장했다고 하죠. 가격표 확인을 하는 계산대 남직원들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다녔고, 그들의 주 업무가 반품 회수, 가격표 확인, 고객이 1+1 상품 1개만 갖고 올 때 가지고 오기, 포장용 박스 채우기 등 기동성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 우리나라에선 2006년 9월 27일에 한국 까르푸 법인을 이랜드 그룹으로 팔며 철수했는데, 당시는 IMF 구제 금융 시기였는데 임원들이 앞장서서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혐의 덕분에 불매운동에 제대로 불이 붙어 버렸죠.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패스트푸드 체인점이고, 미국에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출 순위에서 부동의 1위 맥도날드, 2위인 KFC 뒤를 이어 3위죠. 앞서 두 회사에 비해 프렌치 프라이가 더 맛있다고 평가된다고 하며, 지역 기준으로는 미국 중서부와 북부를 대표하는 버거 프랜차이즈라고 하네요. 창업자 데이브 토머스가 딸 웬디 토머스의 이름을 따서 사명을 지었다고 하며, 웬디스는 웬디네라는 뜻이고, 창업자의 딸인 웬디 토머스는 지금까지 30개 가량의 웬디스 매장을 경영하고 있죠. 웬디스 햄버거 패티는 모두 정사각형 패티이며 냉동육이 아니라 냉장육이고, 버거킹처럼 매번 직화를 구워서 내기 때문에 여러모로 패티 품질은 비슷하게 패티를 불에 굽는 버거킹도 능가하고, 다만 버거킹 쪽 패티보다는 굽기 어려운 모양인지 주머니 많을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죠. 그리고 햄버거 말고도 이것저것 파는 것들이 많은데, 직원 몇 명이서 햄버거와 기타 제품들을 만드느라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게 된다고 하며, 패티 담당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다 보니 패티를 구울 직원이 딱 한 명인데, 이 한 명이서 치킨도 튀기랴, 패티도 구우랴, 다 구운 음식도 갖다주랴 바빠서 미치게 되는 경우도 잦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미국 본사가 아니라 국내 기업인 웬코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운영했고, 본사가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 하면 퀄리티가 원본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웬디스도 예외가 아니라 당시 단품 메뉴 조합이 세트 메뉴보다 싸다는 아스트라란 조합을 자랑했죠. 그만큼 프로세스가 엉망진창이었고, 오죽하면 버거 자체보다 구운 통감자 메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나 1990년대 초 해외 패스트푸드가 들어오던 시기, 번화가에 등장한 해외 브랜드였던 탓에 당시의 시대상을 드러내는 랜드마크로 자주 등장하고, 그러나 본사 측의 매장 운영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졌다는 이유로 1998년 5월 15일 웬디스 브랜드 사용을 포기하였죠. 대신 위너스라는 자체 햄버거 브랜드로 독립을 하였다고 하네요. 웬콜은 당시 운영하던 9개의 직영점을 비롯 12개 점포를 위너스 상표로 독립시켰죠. 그러나 위너스 햄버거는 망했고, 웬콜은 우일로 이름을 바꾸어 위너스 치킨이라는 새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였죠. 그러나 홈페이지도 폐쇄되고, 창업 안내 기사에 나와있던 전화번호도 없어졌고, 치킨 가게 목록에도 사라졌고, 가장 마지막으로 남았던 위너스버거 매장은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었으나 2013년 맘스터치로 바뀌었죠.
캐주얼푸드 레스토랑 브랜드이고 이 레스토랑 체인은 1972년에 플로리다주 노스 마이애미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세계 27개국에 총 32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죠. 이 레스토랑은 특히 베이비 백립스라는 음식이 유명하고 본래는 올랜드에 위치해 있죠. 대한민국에는 1995년에 써네푸드를 통하여 처음 진출하였으나 2014년 12월 26일 광화문점을 끝으로 완전히 철수하였다고 하네요. 1960년에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설립한 미국의 대형음악 소매 체인점이고 1996년 일경물산 자회사 일경개발이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한국 1호점을, 부산 서면 태화백화점 신관에 한국 2호점을 연바했었고 점포들 중 가장 유명한 게 강남역 사거리 1호점이었는데 90년대 말부터 강남의 유명한 약속 장소가 되었죠. 1998년경 일경개발이 태흥에 합병됐다가 1999년 운영권이 IK 엔터프라이즈로 넘어갔으나 2000년에 수지타산 문제로 폐업했다고 하며 부산에 있던 타워 레코드 역시 2001년 4월 타워 뮤직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가 한 년도 채 안 되어 태화백화점이 망하면서 사라졌죠. 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은 사라진 가게들을 알아봤습니다. 하루프가 기억에 남네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사라진 가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른 상식이들은 지금 누르자.